우리 경찰의 임무를 보면 생범 경정이 교외에서 공안질한다. 또 생신제 맨 마지막에 공안질. 범죄는 예진 수피가 되겠죠. 피해자 보호입니다. 특히 경비의 파트에서 보면은 이제 대간첩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지만 테러 경보는 발령하지 않습니다. 테러 경보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에 있는 대테러센터에서 발령을 하죠. 대테러센터는 그 관계기관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찰의 임무를 볼 수는 없죠. 자,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등이 있고요. 자, 경찰의 임무 보면은 공공의 안녕과 공공질서 유지인데, 안녕에는 법국계 이렇게 기억할 수 있죠. 안녕 법국계. 법질서의 불가침성이 1요소입니다. 공법 위반, 사법 위반. 사법적인 것은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이 되겠죠. 경찰은 최후에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에만 개입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 다음 국가 존립과 기능성 불가침, 존립의 불가침 또 기능성,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보호는 공공의 안녕이라는 개념 속에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무형적인 권리, 지적재산권 같은 이런 부분도 보호 대상이 되겠죠. 또 이런 사적인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보충적으로만 개입되어야 될 것이고 또 잠정적인 보호에만 한정이 되어야 합니다. 최종적인 보호는 법원에서 하겠죠. 그래서 공공의 안녕이라는 개념은 집단적인 개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질서는 불문규범의 정체이고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죠. 그리고 재량이 인정되지만 엄격한 합헌성은 요구됩니다. 이게 불문법이기 때문에 법전이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엄격한 합헌, 헌법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본권을 지켜야 되는 엄격한 합헌성은 요구된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불문규범들이 다 규범화, 법에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축소하는 경향이 되겠죠. 위험의 개념을 보면은 위험이라는 것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에 손해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손해라는 것은 뭐냐? 손해라는 것은 법익의 어떤 객관적인 감소를 의미합니다. 뒤에 밑에 나오겠죠. 손해는 법익 보호의 객관적인 감소로서 현저한 침해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위험과 손해의 개념을 구분하고 손해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은 경찰 공무원의 현재적 인식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겠죠. 사후적인 순수한 사후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비례의 원칙은 손해의 정도와 그리고 손해 발생이 될 수 있는 개인성은 서로 반별해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해가 크게 일어날 것 같으면 발생 가능성이 다소 낮더라도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손해의 정도가 약하다면은 그 개연성은 좀 높아야만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별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경찰 개입의 전제 요건으로 위험이 반드시 존재할 필요는 없죠. 보행자가 없을 때 신호 위반한 경우도 경찰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이 경우는 법질서 불가침성을 침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험이 현실화된 때를 경찰 위반 상태로 합니다. 구체적 위험은 손해 발생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있는 것을 말하고, 추상적 위험은 구체적 위험이 일어날 가능성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을 위반하면 아직 구체적으로 위험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법규를 위반하는 것 그 자체가 추상적인 위험을 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최소한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 경찰은 개입이 가능하겠죠. 여기서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이 있죠. 이 경우는 0.03 이상이 되면 그런 행위는 모두 음주운전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상적으로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특가법의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은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법조문에 있어서 그 구성요건 자체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는 0.03 이상이면 되지만 이때는 반드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실체적 경합 관계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특가법의 규정은 구체적 위험성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고,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은 추상적으로 위험하면 충분한 것이죠. 준비행위, 경찰 개입을 위해서 구체적 위험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추상적 위험인 경우에도 경찰은 개입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준비행위는 무작위적인 신원 확인, 또 비디오 감시 등에서 문제가 되고, 일반적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우리 조직법적인 임무 범위 안이라면 작용법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국민의 권익
게 바로 직접적으로 침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용법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수행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 할 때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는 것은 권력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고, 비권력적인 것은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죠. 그러한 것 자체가 법률 유보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우리 경찰에 하는 그 역할이 조직법적인 범위 내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비권력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경찰이 소방 업무라든가 보건복지부 업무, 위생 업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법적인 근거는 항상 있어야 하고, 이 범위 내에서 작용법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국민의 권리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준비행위, 예방행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다른 용어로 위험의 사전 배려 활동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요구하는 위험의 원칙을 보면은 판례를 통해서 보면은 국가보안법상에서는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고, 자, 미신고 집회에 있어서 해산명령은 그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 한해서 해산명령을 할 수가 있죠. 여기 한 발 더 나아가서 살수차가 직사로 살수할 수 있는 경우는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미국에서 이러한 원칙은 도출이 되었죠. 위험 인식을 보면 외관적 위험, 위험 혐의, 오상 위험이 있죠. 요거는 바로 이제 표를 좀 보면은 두 가지는 사례 개편 판단했죠. 오상 위험은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적법하고 손실보상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위법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이 되죠. 경찰관의 미행사 책임도 외관적 위험 혐의는 없지만 적법하기 때문에 위법하기 때문에 오상 위험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자, 범죄 수사는 수사 법정주의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것은 재량행위죠. 편의주의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수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반드시 수사에 착수를 해야 되는 법정주의라고 할 수 있죠. 자, 범죄와 경량을 보면 비범죄화라는 것은 범죄를 하지 않는 것이니까 범위가 축소가 되는 것이고, 과범죄하는 경범죄 같은 경우도 처벌을 하게 되니까 수사 범위가 확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범죄화도 새로운 사항을 이제 범죄를 하기 때문에 수사 범위가 확대가 되겠죠. 자, 그 밖에 서비스 등 적극적인 보호 활동, 현대 우리 사회에서는 경찰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넓히고 있기 때문에 위험 방지 활동 영역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다양한 비권력적인 작용을 통해서 적극적인 경찰 개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 피해자 보호는 우리 현대 사회적 법치국가 이념에 부합한다고 볼 수가 있죠.